자, 어제 오후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 북한에서 이제 개성공단 사무소를 폭발을 했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늘 아침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이 북총참모부에서는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군부대를 전개할 거다라고 하면서 군사합의 파기를 시사하기도 했고요. 김여정 그 부부장은 남한은 뭐 특사 파견 같은 비현실적인 제안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긴장감이 좀 높아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이 대북과 관련된 그 어떤 진행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우영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개성공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전해진 이후에 지금 어떤 상태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북한에서 하는 구체적인 아직 행동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사실은 그 폭파 이후에 주로 저희 한국하고 그리고 국제적 반응 이런 것들이 좀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저희 한국 반응에 대해서 북한에서도 앞으로 추가 부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경고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가 뒤통수 맞은 그런 기분이긴 한데 북한에서는 갑작스럽게 이런 판단을 내렸던 이유는 뭘까요? 그 속내 뭐라고 보세요? 이건 좀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저께 좀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이 있어서 그렇지, 지금 말씀하신 것좀 꼭 급작스럽다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길게 보면 몇 주일 동안, 북쪽에서는 한국에 대한 불만을 계속 표시해왔고, 물론 도화선이 된 것은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대북 전단의 북한 쪽 살포 문제를 문제 제기하고 있지만, 단순히 그것 때문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내부 상황, 그리고 북핵 문제가 작년부터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면서 나타나고 있는 국제적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이 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다음 카드는 뭐가 될 걸로 전망하세요? 지금 이렇게 좀 상황을 좀 냉정하게 보면요. 며칠 전부터 직접 시작했던 전단지부터 본다면은 저희 남쪽의 대응, 저희 정부나 대통령의 대응 이런 게 상관없이 북한은 어떻게 보면 일정한 스케줄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따라서 보면은 김여정 부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어저께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2018년에 판문점과 평양 합의 자체가 이제는 깨졌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군사 합의 부분을 다시 무효화시키는 가시적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북쪽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군부대가 비무장지대에 다시 들어온다든지, 특히 개성공단 지역과 금강산 지역에 군부대를 배치함으로 해가지고 군사 합의 자체를 좀 무효화시킬 이러한 조치를 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속보가 나왔는데 북한 측에서 서울 불바다 그보다 더 끔찍한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발언의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요즘에 김여정 부부장이 좀 크게 부상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김정은 위원장하고 김여정 부부장이 같이 나오는 거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 이거는 좀 전략적인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굉장히 북한이 말을 좀 강하게 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강경한 대남 정책, 대정책 포함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꼭 강하게 갔다가 또 온건하게 갔다가 이런 것들 좀 선택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제가 보기엔 일종의 이런 강경한 조치에서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빠져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정책의 전환 같은 여지를 열어두고 있고, 이제는 저희가 얘기했듯이 강요하고 온건을 좀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또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선택지를 좀 넓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굿캅, 배드캅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것 같다고 보이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북한의 도발이 사실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얼마만큼의 파장을 일으킬 걸로 보이세요? 물론 북한의 도발은 분명하긴 한데 또 좀 꼼꼼하게 보자면
말의 센 거라든지 뭐 이런 것에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물론 굉장히 충격적이기는 하지만 연락사무소라는 것은 물론 또 보면은 국제적으로 보면은 북한 영토 안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네네. 따라서 보면은 그 도발의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 파장은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해외 언론에도 관심이 높은 건 맞지만 어저께 그 미국의 국무부의 성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게 면이 있고요. 네. 따라서 그 관심을 끄는 데 일단 성공했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국제적 파장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반면에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세계적인 비판적 시각 이런 것들은 좀 더 강화시킴으로써 북한한테는 별로 유리한 것이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어저께 정부에서 나왔던 여러 단위에서 그 입장 표명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연락사무소는 남북이 합의했던 최고 지도자들이 합의했던 사항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은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또 국민적 여론도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남북관계 경색은 좀 불가피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조치를 하면서도 역시 남이나북이나 이런 것들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결국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지만은 당분간 어쨌든 냉각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북한대학원 대학교 이우영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